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채용률을 30% 정도로 높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잘못 내준 허가 때문에 지역사회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난 3년을 돌아보며 미래의 기틀을 다진 시간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시민단체 평가는 사뭇 달랐습니다. 광주의 대표적 달동네인 양동 발상마을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운영하는 청춘가게가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인재 채용을 대폭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건수 기자입니다. 한정과 농어촌공사 등 빛가람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은 지역의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빛가람 혁신도시 공기업들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평균 11.4%, 한전은 8.8%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지역 대학은 최소한 15%는 지역 인재를 뽑아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인재가 적어도 30%는 채용되도록 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별로 지역 인재 채용률의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하고 30% 정도는 채용되도록 기준을 세우든지 독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지역 인재들의 공공기관 취업문은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그동안에도 채용 목표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할당 목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보성군이 규정을 어기고 새우 양식장 허가를 내줬다가 뒤늦게 취소해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수억 원을 투자한 양식장 업주는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습지 보호구역 옆에 위치한 보성의 한 새우 양식장입니다. 축구장 4개 면적으로 지난 2월 군청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줘서는 안 될 허가였습니다.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이것은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무허가로 하는 것이죠. 보성군은 환경 영향평가가 필요 없다는 용역회사의 말만 믿고 검증 없이 허가를 내줬습니다. 근데 저희가 막상 용역회사에게 물었죠. 그 대상이 아니냐고 몇 개. 아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참 미술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올라서. 주민들은 습지 훼손과 어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산 동식물에 상당한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에는 피해가 계속적으로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뒤늦게 보성군은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양식장 허가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식장 업주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치어를 입식하는 등 새우 양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주는 이미 수억 원을 투자했는데 양식을 그만둘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 여기 공사를 하고 일을 진행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이제 허가도 취소로 처분을 내리고. 미숙한 행정으로 빚어진 갈등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성군은 다음 달까지 원상을 복구하지 않으면 업주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업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자신을 해고한 데 격분해 아파트 재개발 조합장을 살해한 상가위원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오늘 낮 12시 15분쯤 여수시 소호동의 모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아파트 재개발 조합장 65살 조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상가위원장 68살 문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문 씨가 조합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뒤 근처 철물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객실의 1차 수색이 마무리됐지만 미수습자 5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화물칸 수색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유실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받침대 위에 올려진 세월호 좌현. 침몰한 모습 그대로 바닥을 향해 있습니다.
짓눌린 선체는 조각조각 찢겼고 찢긴 유실방지망 사이로 모포 등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앞서 여행용 가방 등 비교적 큰 유류품이 선체 밖으로 빠져나온 채 발견됐고 미수습자 유해 일부는 침몰해역에서 수습됐습니다. 선체 손상 상태를 봐도 좌연 쪽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인양하는 과정에서 아마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객실부에서 사람의 뼈가 발견된 곳은 10여 곳. 현재까지 4명만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객실과 화물칸 사이 문이 일부 열려 있었던 점 등 미수습자들이 아직 수색하지 못한 화물칸에서 발견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유실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침몰해역에 준설 장비를 동원하는 2차 수중 수색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유해는 사실은 손으로 더듬을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더 깊이 있는 볼 속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죠.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오는 8월까지 화물칸 수색을 마치기로 하고 침몰해역에서도 추가 수중 수색을 위한 해저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민선 6기 3년을 돌아보며 먹거리 발굴을 통해 광주의 미래를 다진 시간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성과가 안 보인다며 혹평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민선 6기 3주년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윤장현 시장의 얼굴엔 자신감과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실체가 모호하다고 비판받던 민선 6기의 역점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사업 등 광주의 미래 먹거리가 될 사업에 기틀을 닦았고 중앙정부보다 선제적으로 펼쳐온 청년 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이제야 빛을 보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우리 시의 일자리 모델이 제조업의 경쟁력 위기를 극복할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정책으로 채택됐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의 정규직화와 광주 제2순환도로 재협상 등 이른바 민낯 행정도 성과로 꼽힙니다. 그러나 임기 초반부터 윤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인사 문제는 여전히 아픈 대목이어서 인척 출신 정책자문관 구속으로 단행한 공공기관장 인사는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월 5월의 전시가 유보되는 과정은 당당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광주형 일자리는 아직도 의문이 많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어떤 주요하게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어떤 성과가 일정 정도 시민들과 공유가 돼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마무리 결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이런 시기여야 되는데 뭔가 이제 시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급함이 있다 보니까 윤 시장은 결정이 늦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재선 도전과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의 대표적 달동네인 양동 83마을이 죽어가는 마을에서 사람 사는 동네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활동하면서 마을에 생기가 돌고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카페와 갤러리, 사진관, 그리고 예술가들의 작업실까지 광주의 대표적 달동네인 양동 발산마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을길에 색을 입히고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서 사람 사는 동네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웃음꽃이 피어나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과 이웃 간에 많이는 소통이 되고 항상 인사를 먼저 하는 그런 살기 좋은 동네로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청춘 발산마을은 지난 2년 동안 현대차와 광주시의 민관협력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거듭났습니다. 철거 대신 보존을 통해 청년들이 중심이 된 10여 개의 청춘 가게가 들어섰습니다. 월 평균 방문객이 6배가 넘게 증가해 매달 3,000명이 찾으면서 30여 가구뿐인 마을에 활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마을 사진도 찍으시고 사진관도 운영하시는 것도 하나의 어르신들의 마을 활동인 거고 이제 마을에서 주인의식을 더 가지시게 되는 부분들이 청년들하고 좀 소통하면서 같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폐가 매입은 더 나은 으뜸마을 조성을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사유지인 탓에 현재 34곳 중 8곳만 매입이 되다 보니 공폐가 활용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조 국가대표 양학선 선수가 한때 살았던 집도 2년 전에 매입됐지만 이 때문에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그 주민들 설득해서 그 공간을 뭐 10년간 무상 임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동원을 해서 한번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마을이 더 활성화되려면 공폐가 매입 등 재생 사업의 지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장성군의 대표 교양광자 프로그램인 21세기 장성 아카데미가 1000회를 맞이했습니다. 22년 동안 매주 빠짐없이 진행된 건데요. 그 1000번째 강연을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방송인 김재동 씨가 등장하자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강연을 펼치는 장성 아카데미의 1000번째 강연날. 이번 강연은 김재동 씨의 사회로 장성 아카데미를 20년 넘게 성원해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세계의 흐름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방식들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니까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장성 아카데미는 95년에 사회적 교육 차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국내외 유명 인사 900여 명이 다양한 주제로 강단에 섰고 36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호응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강연의 형태도 변했는데 사전 공연을 추가하고 시민들의 발언 기회도 늘렸습니다. 강사와 청중 간에 소통하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강연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강연 중 가장 오랫동안 이어져 온 장성 아카데미. 지역민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던 교육 프로그램이 집단 지성의 요람으로서 또 다른 1000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5.18 유공자들이 가산점 특혜를 받아 공무원 시험을 싹쓸이한다는 일부 보수단체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는 취지의 보훈처 답변을 받았다고 광주시가 밝혔습니다. 보훈처에 따르면 국가와 공공기관의 가산점 취업자 3만 2천여 명 가운데 5.18 유공자는 1.2%에 불과했고 8구급 공무원의 80~90%를 5.18 유공자가 싹쓸이했다고 보수단체가 주장한 2004년의 경우에도 1.1%에 불과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조성 과정에서 나온 옛 전남도청의 건물 자재들이 광주시 화정동 옛 기무부대터로 옮겨졌습니다. 광주시는 화순군 능주면 야적장에 보관 중이던 옛 전남도청 별관 건물 잔해를 광주 기무부대터로 옮겨와 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잔해는 적벽돌 2,000장과 천정기둥 7조, 목재 5톤 등으로 옛 도청 별관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며 광주시는 잔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원형 복원 등을 위해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문화전당 내 옛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광주 민예총과 더 좋은 자치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문화전당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역을 배제하는 폐쇄적인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문화전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89회 동아수영대회가 개막해 닷새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